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은 정말 쥐뿔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용이 하나 태어났는데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시가 사람들은 제게 의기양양 아주 대단한 부심을 부렸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시가 사람들이 제게 친절하고 부족한 집안이라 부족한 아들이라 미안하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선 시가 사람들 중에 특히나 시어머니가 아들 부심을 많이 부리셨는데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제 연봉이 남편과 비슷한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남편 연봉보다 좀 적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인정해요. 제 남편 아주 잘난 사람이라는 거. 돈도 잘 벌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도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본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런 성실하고 우직한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에 저 또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덕은 제가 볼 거라는 것도 잘 알기에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시어머니는 안 잊고 왔나 보더라고요. 같은 연봉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었으니까요. 아니, 몰랐네. 너 돈을 잘 버는 애는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자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나는 너도 우리 아들 정도 버는 줄 알았더니 한참 모자라네. 그런데 그동안 돈 잘 버는 며느리라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야? 너 좀 양심 없다. 네? 어머니. 아, 그 사람보다 적긴 하지만 저희는 인센도 있고 저도 그 사람 못지않게 버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양심이 없다뇨.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제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를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냥 칭찬해 주시고 며느리 잘 들였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부정을 했어야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따 대고 지금 말대꾸를 하는 거니? 우리 아들보다 한참 떨어지면서 네가 지금 네 집을 믿고 있나 본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잘났기 때문에 네 집 덕 보는 거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저 우리 아들보다 떨어지지 않은 그런 며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네가 좀 모자라다고 하니 내가 속은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였어. 그리고 너 그 말대꾸 하는 거 말이다.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잘난 아들 둔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제 연봉을 거론한 점,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잠자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꾸를 했다라는 점에서 한 소리를 들었다는 점, 참 이런 게 며느리인가 싶더라고요.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다른 친구들 말 들어보면 남편들이 달라진다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엔 바로 시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4개월 차가 되었을 때 그날은 고모님 댁과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의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경우였어요. 그래도 다른 친척분들 오신다 하니 예의상 남편 없이 저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카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급한 일이 있으면 쓰시라 라고 그래서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급한 일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고모님 식구들 와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보다 몇 년 더 이르게 고모님 자제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입고 온 옷이 제가 봐도 좀 작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이고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조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굳이 비싼 옷을 입히기보다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그에 맞게끔 저렴한 옷을 사주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고모님이 왜 이렇게 작은 옷을 입혀왔냐 하니 그 며느리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잘 버는 아드님 두신 분을 만나는 날이니 일부러 이렇게 입혀왔다고요. 그러면서 저의 얼굴과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겁니다. 시어머니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밥 먹고서 이 앞 백화점 가서 네 아들 옷 한 벌 사줄게. 아니다. 한 벌로는 안 되겠지? 그럼 우리 아들 욕먹이는 거니까. 우리 아들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엄마한테 카드를 줬거든. 급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 며느리는 모르는 카드였는데 어머나 나 들켜버렸네. 밥 먹고 백화점 가자. 우리 아들 씀씀이에 맞게 2벌 사줄 테니까. 이러라고 카드 준 건데 당연히 사줘야지. 호호호호. 이게 급한 건가요? 급하다라는 뜻을 모르시나? 그리고 며느리는 모르는 건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를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거 지금 며느리가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며느리네가 집안만 좋지 연봉은 우리 아들한테 한참 미치질 못한다고. 나도 이거 몰랐는데 결혼시켜놓고 보니 이렇다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하더군요. 내가 알지. 우리 아들한테 바란 건 여자의 집안도 아니고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동등하길 바랐던 거. 그 선생님 선 들어왔을 때 내가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는데 선생질에서 얼마나 벌겠어? 그래서 내가 거절했던 거였는데 얘도 우리 아들한테는 안 되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랐었는데 아이쿠 완전 속은 거지 뭐. 안 그래? 다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이건 완전히 저를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날은 정말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고모님 식구도 다 앉아 있으니 참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대놓고 웃고 떠들며 제 연봉을 또다시 거론을 하는데 그냥 짐 들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카드에 대해 물었고 이런 일을 당해서 식사 자리에서 나와 버렸다고. 앞으로는 당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모임 나 혼자 가지 않을 것이며 시어머니의 언행들 당신이 중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죠. 너무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차라리 이럴 땐 보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이어진 듯해요. 그러다가 한 번 정도 더 일이 있긴 했었는데 분명 제가 시어머니를 좀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 남편 통해 들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나무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구나. 이분은 까딱하다가 남편과 내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분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요. 저 계기로 3년이란 시간을 시가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제가 남편에게 말한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이름 안 뜨냐? 어머니라고 말을 해야지. 여보세요? 내 이름 안 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왜 그러시는데요? 너 왜 그러는 거냐? 네가 나를 안 보는 건 상관없어. 네가 우리 집에 안 오고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적어도 네가 나를 이런 대접하면 우리 아들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피해요? 너 왜 우리 아들 돈을 그렇게 쓰는 거냐? 네가 나를 이따위 대접을 하면서 내가 전화를 해도 살갑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 아들은 니네 집에 사위 노릇을 하게끔 하냐? 적어도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나를 홀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도 니네 집 홀대하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니? 너 내 말이 틀렸으면 한번 말해봐라. 내 말이 틀렸어? 어? 틀렸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친정과 시가 동일하게 건강보조제 사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해서 흑염소를 사드렸는데 왜 당신 아들 돈으로 저희 친정에 그런 걸 사드렸냐 이 말이었죠. 아, 정말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은 전혀 반성도 않고 제가 왜 시가를 멀리하는지, 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똑같이 흑염소를 사드렸다고 저걸 따지고 든 거였습니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마치 제가 남편 돈을 친정에 빼돌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치사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흑염소 비용 붙여줄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럼 되나요? 어머니 아들이 카드로 긁었으니까 제가 그 돈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잘 벌면 내가 말을 안 해. 돈도 못 벌면서 시어머니한테도 개떡같이 굴면서 우리 아들이 니네 집에 사위 노릇을 하길 바란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나는 네가 나랑 안 봐도 전혀 손해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 공평하게 해라. 우리 아들도 니네 집에 사위 노릇 안 하게끔 그리 네가 손을 쓰라고. 또 돈 이야기.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잘 사는 아들 부부 보기가 그렇게 껄끄러우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그럼 애초에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지. 저 같은 며느리 싫다 말을 했으면 굳이 반대하는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행동이 달라지니 진짜 사람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딱 끊었습니다. 저희 집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시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집에 사위 노릇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거리 두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부모님께 거리 둬도 상관없다 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치한 싸움에 제가 자꾸 끼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만큼 힘들고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남편이 당시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로 남편과 이혼을 했을 겁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충분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 저와 접점을 아예 줄였고 시어머니에게 뭐라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이야기를 한 듯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수를 한 건지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일부러 그리한 듯한데 따지고 보면 남편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결국엔 남편이 실수를 한 격이 되죠. 자기 엄마니까 반성을 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듯한데 시어머니라는 분은 전혀 그런 거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3년 동안 제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가 포기를 한 점. 몇 번 시험관을 해보았지만 아이는 제게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그건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 아이를 포기하면서 저는 벼르던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과 아이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이직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국계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레이오프라는 불안한 점이 있기도 했지만 한 번 정도는 몸값 제대로 올려서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이직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상실감을 일을 하면서 좀 극복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제가 좀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긴 했었거든요. 일은 잘 풀렸고 아직도 저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경기 불황이긴 하지만 저는 레이오프 당하지 않고 생존하는 그런 직책으로 성장을 하긴 합니다. 제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엄청 신경을 써 주셨는데 저는 일도 잘 되고 우울한 마음도 말끔 씻겨진 것이 저희 부모님이 신경 써준 덕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분들께 선물 하나를 해드렸죠. 아빠가 오래전부터 타고 싶어 했던 지땡 자동차. 고가의 차량을 선물해 드렸고 저를 위해 애를 써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죠. 아빠가 타고 싶으셨던 차량이기도 했지만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고가의 차량을 그리고 튼튼한 차량을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면허 반납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 차는 다시 제가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후회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개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나오셨거든요. 네가 잘 벌어서 네 부모 사주는 건 내가 뭐라 안 하는데 그런데 너 그렇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다? 네 돈이 네 돈만 되는 거니? 우리 아들 돈도 되는 거 아니니? 그걸 잘한 일이라고 떠들어대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보니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나 지금 부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차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자식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들이 사준다고 해도 안 받지. 부담돼서 절대로 안 받지. 저희 부모님은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 카드 쓰시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한데 아드님 돈이 제 돈이 아니라 그 흑염소도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좀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머니, 지금 쫄리세요?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부럽다고? 아이고, 얘. 한 개도 안 부럽다. 내가 왜 부러워하냐? 그럼 하실 말씀 없으시죠? 왜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는 이런 부담 절대로 안겨드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 드릴까 봐 전화를 하셨나요? 어머니, 기대하지 마세요. 제 돈이 어머니께 흘러 들어갈 일은 전혀 없을 테니. 그런데 부러우셨던 거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좀 반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도 부러우신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계속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그냥 남편에게 전화를 토스했습니다. 엄마. 엄마. 라는 말만 반복하던 남편이 조금 목소리 높여서 말하더군요. 그러게 엄마. 좀 잘하지 그랬어요. 아직도 반성이 안 되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싶어요? 내가 왜 못해야 하는데. 아,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좀 철 좀 드시라고요. 아들을 잘못 키우긴. 내가 잘못 큰 게 아니라 엄마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그 진짜 마인드 좀 엄마 버려요. 그럼 엄마만 고생하는 거예요. 아유, 끊어요. 아유, 끊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를 헛헛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제게 전화를 해서 왜 네 돈이 네 돈만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 돈도 되는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고소할 것 같긴 합니다. 절대로 저런 억지를 부려도 제 돈 시어머니에게 흘러 들어갈 일 없고 남편도 든든하게 제 편이고 그냥 속 닳는 건 어차피 시어머니일 테니까요. 어머니, 잘난 아들 두신 건 잘 알겠는데요. 그 잘난 아들이 제 남편이고요. 그리고 제 편이네요. 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속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들 부심 덜 부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건 다 어머니가 자초하신 일입니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는 건 받아들일 수 있으니. 아휴, 좀 유치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랑은 유치하게 되더라고요. 아휴, 저도 이런 점이 좀 한심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렇게 유치하게 나오시는데.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